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 시 재무제표의 계정 분류가 잘못된 경우에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정 분류가 잘못된 경우는 본사보다는 현장이 빈번하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장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죠. 한번 더 되짚어 보자면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보수총액은 현장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더하기 하도급 준 공사의 30%, 하도급 노무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하도급 준 공사의 30%를 노무 비율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총액에다가 합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은 앞서 고용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보수총액에다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총액만큼 빼주면 되죠. 그 다음 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은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더하기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수, 물론 상여금, 수당, 잡비 등이 다 포함이 되겠죠. 더하기 하도급 준 공사의 30%에다가 장비 사용료의 30%, 장비 사용료도 하도급 공사의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계정 분류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그 계정에 대한 어떤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정에서도 우리가 보수총액이면 보수총액, 하도급 중 공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또 따로따로 각각 발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에 있는 공사 원가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땐 잡금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는 계정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복리 후생비에도 우리 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여비 교통비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급 수수료,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에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계정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다른 계정에서도 충분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죠. 임금만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가 아니라 복리 후생비나 여비 교통비 또는 지급 수수료,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에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정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업체도 마찬가지죠. 복리 후생비나 여비 교통비, 또 지급 수수료,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 잡비에 일용직 근로자 보수로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금액까지도 보수 총액 산정에 같이 합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운반비라든지 교육훈련비라든지 차량 유지비에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나간 게 있다면, 계정이 분류가 잘못돼서 나간 게 있다고 하면은 보수 총액으로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도급 중 공사의 30%를 보수 총액으로 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도급 중 공사는 사실 우리가 외주 공사비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도급 중 공사에 이 계정이 잘못 분류가 되면 가장 크게는 이 공사 원 재료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운반비, 지급 수수료, 장비 사용료, 그 다음에 외주 공사비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주 공사비, 외주비라고 부르죠. 하도급 중 공사에 대한 공사 내역이 있다면 같이 발췌를 해서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게 원재료비. 원재료비가 사실 외주비랑 가장 혼돈이 많이 되고, 그리고 구분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원재료비에 있는 외주 공사비를 꼭 발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주비는 하도급 중 공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운반비,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비 사용료는 따로
또 구분을 하겠지만 그 이외 장비 사용이 아닌 외주 공사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발췌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공사 원재료비를 가장 우선순위로 봐주시고 그 이외에도 운반비, 지급수수료,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 잡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소모품비라든지 차량 유지비에도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사권도 전부 다 하도급 중 공사 금액에다가 산정을 하신 다음에 30%를 보수 총액으로 넣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계정에 장비 사용료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비 사용료도 보수 총액으로 산정을 해서 넣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보수 총액 신고 재무제표 계정 분류가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